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죠. 지금 엔비디아의 미래를 두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하고, 다른 쪽에선 아니다, 곧 조정이 올 거다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이 팽팽한 논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17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바로 이 엄청난 상승세가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 하는 거죠. 괜히 AI 시대의 황제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압도적인 지배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히 반도체 만드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거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인데요. 숫자가 55.96이죠? 이건 여전히 와, 이 회사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예전 평균인 68보다는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 뜨거웠던 기대가 이제 조금씩 현실적인 수준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성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물건 팔아서 남기는 돈, 그러니까 총마진율이 거의 70%고요. 모든 비용 다 떼고 순수하게 남는 돈도 50%가 넘어요. 이건 뭐 업계에서는 거의 사기캐 수준이죠. 이 숫자들 자체가 엔비디아의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그리고 가격을 내가 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현재 모습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엔비디아의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즉 끝없는 성장을 외치는 낙관론, 불 케이스와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중론, 베어 케이스의 팽팽한 대결입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미래는 이 둘 중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두 주장이 각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논증의 핵심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 낙관론을 보세요. 강력한 펀더멘털, 시장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강점에 주목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신중론은 어떻습니까?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너무 고평가다. 이런 미래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낙관론, 그러니까 풀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근거가 아주 탄탄해요.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넘사벽 수준이죠. 게다가 전문가들 의견도 거의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애널리스트 48명 중에 43명이 사라고 외치고 있을 정도니까요. 뭐 빚도 거의 없고 현금도 많다는 건 기본이고요. 자, 그럼 반대편, 신중론, 베어 케이스는 뭘 걱정하는 걸까요? 키워드는 딱 두 개입니다. 속도와 기대. 먼저 그동안의 미친 성장 속도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하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갈 거라고 이미 다 가격에 매겨져 있어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팽팽하게 맞서는 두 관점이 실제로 미래 주가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을 거다, 나쁠 거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알고리즘이 예측하는 2030년까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예측 모델이 2026년에 한번 주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기술적 피로감 때문이래요. 그동안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왔잖아요. 그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피로가 쌓여서 한 번쯤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폭이 좀 커지면서 변동성이 보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해서 2030년에는 무려 최고 $1,00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흔들릴 순 있어도 장기적인 성장 엔진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낙관론, 신중론,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전부 종합해서 투자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한다 하는 핵심 리스크가 뭔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쭉 성장한다는 저 장밋빛 시나리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경쟁 리스크. AMD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 AI 기술이랑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경쟁 리스크,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처럼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가격을 내려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바로 아까 우리가 감탄했던 그 경이로운 이익률이 깎여나가는 소위 마진 압박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론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Priced for perfection. 말 그대로 완벽함에 맞춰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주가에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뤄낼 모든 성공과 장밋빛 미래가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엄청나게 높은 기대감과 아까 말했던 리스크들이 딱 마주치는 거죠. 만약에 경쟁사가 대박 신제품을 내놓거나 정부에서 갑자기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돌부리 하나만 나타나도 이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신기루는 그냥 와장창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게 그대로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는 건요, 단순히 이 회사 하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위험들, 그리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자체의 미래를 믿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AI 혁명이 만들어갈 미래를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어쩌면 엔비디아의 진짜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